네. 네. 그러면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삼성TV의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 대표님 복장이 가을 냄새가 물씬 나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색깔 맞춰 입고 왔습니다. 아유 참 우리는 뭐가 이렇게 잘 맞을까요? 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 검은색 뭐예요, 형님? 네, 우리 가을이니까요. 오늘 뉴스상과 별개로 정 대표님이 네. 테슬라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 딱 때마침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아 사진 있어요? 예. 뭐예요? 세 가지를 비교를 해왔는데요. 네. 이게 제 왼쪽에 있는 게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했던 옵티머스고요. 이게 제 왼쪽에. 네. 20년 전에 일본의 혼다가 발표한 아시모고요. 아시모.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맨 오른쪽이. 예.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 잘 좋아 보인다. 그죠? 보스 다이마스가 아시모에 굉장히 감탄하네. 아시모요? 아 20년 전입니다, 저게. 20년 전이고 저 때도 손 움직임 뭐 이런 게 걸음걸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지금 테슬라가 만든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흑창과 혹평이 양쪽으로 많이 논란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쪽 하시는 분들은 꽤 높게 평가를 하셨고, 뭘 높게 본 거예요? 이번에? 예, 아이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들은 굉장히 혹평. 혹평. 그렇죠, 그렇죠. 일반이잖아, 일반. 이게 뭐냐, 이게 아시모보다 못한 것 같다라고 이제 혹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기초 설계나 컨셉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좀 높게 평가를 좀 했던 네. 것 같아요. 이게 그 자율주행이라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제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측면하고 이제 양산성,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했던 건데 이게 이전에는 비싸고 두뇌가 없고 소량이었다면 지금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거는 대량의 두뇌가 있고 그 좀 저렴하게 $20,000 이하로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컨셉들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AID에서 이게 앞에 한 40분 정도가 요거를 했었고 나머지 한 3시간은 다른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로봇에만 좀 집중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3프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지금 오픈 베타 서비스 준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독점적으로 하는 그거. 독점적인가요? 그러니까 깊이 뭐 있어 있게 다루는. 뭐 그런 건 아니고 좀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거기에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다양한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3 시작하겠습니다. 그 영국이 결국은 부자 감세 열흘 그러니까 만에 철회했네요. 철회를 했습니다. 총리 집권 한 달 만에 위기라는 소식인데요. 이게 거의 뭐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을 혼란에 좀 빠뜨렸었잖아요. 영국 감세안이 결국 열흘 만에 최고 소득세율이 폐지하는 거를 전격 철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영국 재무부 장관이 연내 총회 이틀째에 트위터에다가 소득세 최고세율 45% 철폐를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성명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트러스 총리도 카텐 장관의 성명을 공유를 하면서 이에 대한 공감을 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45% 세율이 적용되는 최고소득세 구간은 성인 인구의 한 1% 가량이 돼요. 이게 한 50만 명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이들이 제일 고소득층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세입 규모만 9조 6천억 원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그렇게 성인 한국화가 심했나? 인구의 1%가 거의 10조 원 되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긴 해요. 최고소득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거 맞는데 이 최고소득세율 45% 구간을 없앤다는 게 사실 이번에 감세안에서 꽤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또 전체 세수 규모로 따지면은 72조 원 규모의 감세안 중에 네. 이 부분만 차지하는 규모가 3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꽤 유의미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근데 이 규모라든지 내용의 상징성도 상징성인데 이 연설 과정에서의 혼란이 되게 좀 우리가 이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하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감세안 냈다가 갑자기 양적 완화 했다가 뭐 채권 매입했다가 막 엄청 좀 난장판이었잖아요. 네. 이번에 발표라는 것도 그 성명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출된 연설문에는 네. 우리는 이 노선을 지켜야 된다. 네. 우리의 계획이 옳다고 확신한다. 라는 내용이 성명에 들어 있었어요. 네. 근데 성명을 발표했을 때는 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야, 그럴 리더십이 없단 얘긴데. 그리고 거기 내각의 다른 장관들도 그 내용이 발표되기 전까지 내용을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내각 내에서도 통일이 안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운드는 뭐 내용상으로 보면은 전환이 되긴 됐어요. 지금 또 파운드 차트 갖고 왔는데 네. 이게 1개월 차트거든요. 네. 감세한 냈더니 폭락했다가 뭐 양쪽 하나 뭐 한다 하다가 감세한 철회하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감세한에 대한 게 지금 파운드화의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그러겠죠. 미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당 소속의 전직 장관이 이 일은 만회할 수가 없다. 무능하다는 걸 보여줬을 뿐 아니라 노동당이 웃고 있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까 얘 야당이거든요. 지지율이 거의 더블 나더라고요, 거의.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분이 지금 당선된 지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달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당선됐다는 건 지지율이 제일 높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지지율로 따지면은 노동당 지지율이 보수당 지지율보다 33%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더블도 더 되네. 그러니까 야당 지지율이 33%라는 게 아니라 네, 네, 33%포인트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총리도 한참 얘기하다가 되게 친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재무장관하고 총리하고 친하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총리는 또 뭐 그거는 재무장관의 아이디어였다. 최악인데 그 핑계를 대는 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영국의 리더십은 어쨌든 이 이벤트로서 굉장히 좀 흔들리게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그런 평이 있더군요. 너무 그 예전 그 마가릿 대처, 마가릿 대처를 연상시키려는 그런 막, 예. 근데 그런 쇼맨십 뭐 이런 거.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네. 초장부터 좀 분위기 좀 안 좋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좀 우익 쪽 분들이 좀 지지율을 많이 얻고 네네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영국 내에서 극으로까지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때 영국 정부에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나마 가장 건전한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대처 수상 정도가 그렇죠.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를 좀 벤치마크해서 지지율을 좀 높여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지금같이 경제적인 변동성이 크고 예민할 때 정책 한 번 잘못 쓰면은 완전히 이런 극단적인 그렇죠. 변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정치인분들이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요. 그리고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오. 그러면서 한국산도 2025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 조지아의 의원이 저 발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조지아 공장 있죠? 공장 있는데 네. 정의선 회장이 저거 때문에 갔겠지. 뭐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네. 출장이라는 건 그렇게 빨리 잡히진 않는다. 네. 근데 출장 가는 시점에 그 이슈가 잡히니까 네.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더라.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얘기하려고 미리 계획을 잡아놨던 건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출장을 가기로 해놓고서 안 보고 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워낙 큰 이슈가 터지니까. 근데 오늘 이 이슈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네. 법안이에요. 이게 그 스테판 워녹 상원 의원이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법을 발의를 했어요. 이번에 전기차 세액 공제 조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적용이 되면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됐잖아요. 이거를 3년간 유예를 하면 2025년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3년 이후에는 보조금을 못 받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 공장 설립 계획이 2025년이에요. 그래서 그 공장이 다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전기차가 생산될 거기 때문에 현지 생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스무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원옥 의원이 앞서 김프로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현대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 상원 의원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중앙 정부는 사실 그 디테일한 이슈보다는 정권의 지지율을 중심으로 많이 법안들을 챙겨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지역 의원들은 지역 현안과 세부안을 챙기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조지아주 상원 의원이다 보니까 현대차 공장을 좀 챙겨서 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원옥 의원은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벌이는 자동차 제조사가 번창하도록 돕는다는데 이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 조지아인 내 차 구매 비용을 낮추는 한편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 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전기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담겨 있는 속내는 조지아주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를 위한 것이다. 그 자동차 회사라는 거는 현대차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 전역에 고임금 일자리를 지원하고 현대와 같이 조지아 자동차 제조업체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앞두고서 국내에서 뭐 이 내용을 뭐 알았네, 몰랐네, 우리 정부가 대처를 잘했네, 못했네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슈를 계속 보던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현대차가 2025년을 목표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려진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IRA에 그 미국의 전기차 공장을 만들어야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도 다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서로들 몰랐던 내용은 뭐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다 사인하면 바로 발효가 된다는 걸 몰랐어요. 바로 되는 걸 몰랐다? 예. 누가?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떻게 그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뭐 예를 들어서 20만 대 기준이라든지 그러니까 20만 대 이상 되는 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부품의 몇 %가 적용되는 거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현지 생산 전기차는 바로 적용된다. 요거는 법률이나 규정이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근데 이게 미국 상원에서도 조 맨친 의원을 바로 설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벤트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몰랐느냐를 제가 모든 걸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만 심지어 조지아 주정부에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몰랐으니까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자기가 사인했잖아요. IRA 그 통과될 때 50대 50에서 플러스 1표 돼가지고 통과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자기가 법안에 그 오케이를 하고 나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한 거잖아요. 뭐 그렇게 조금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지나면은 이 부분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정책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걸 작정하고 한국 차에 안 주려고 한 거라면은 이런 법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자기들도 모르고 그랬던 거라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거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현대차 9월 판매 내용 나왔어요. 미국의 현대차 9월 판매. 예. 예. 이게 자동차 판매는 매달 1일 날 나와요. 그러니까 국내 판매는 10월 1일 날 나오고 미국 판매는 그날 밤에 나오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숫자가 나쁘지 않아요. 요건 3분기고요. 요건 9월인데요. 이게 안 팔리는 건 안 팔려요. 뭐 아이오닉 같은 건 이제 안 만드니까 안 팔리는 거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산타크루즈. 우리나라에 없어요. 픽업 트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파는 픽업 트럭인데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좋아요. 포드 그 뭐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네, 픽업 F150? 트럭 뒤에 네, 그렇죠. F150처럼 네. 뒤에 짐 실는 거 한국엔 안 나와 있고 미국에서만 출시한 차인데 요거 잘 팔리고요. 그리고 산타페 좀 잘 팔립니다. 9,000대 거의 10,000대 가까이 팔았어요. 40% 정도 네. 늘었고요. 투싼 같은 경우가 12,900대 31% 늘었고. 그러니까 SUV를 중심으로 SUV네, SUV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잘 적합해 있는 것들이 좀 잘 팔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9월 한 달 동안 전년 대비 한 6.4%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보면은 신흥국 판매는 저조한데 미국 판매는 두말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이거 제가 최근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드리고 싶은 얘기긴 한데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기차 중심으로 미국 시장에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최근에 그 행사들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럽 전기차 전기 트럭 시장에 중국 회사들의 침투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대요. 유럽에 예. 그러면 북미 시장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IRA를 비롯해서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져 보이는데 유럽 쪽은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네.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 주어진 계약에다가 물량되는 것도 되게 헉헉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럽 시장에는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굉장히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배터리 지형을 보면은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꽤 점유율을 많이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10조 원 규모의 증안 펀드가 이달 중순 재가동할 수 있다. 공매도 금지도 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인데요. 저기 대책으로 나올 거란 얘기죠. 예, 제가 지난주에 김프로님하고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느낌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네. 이게 뭔가 증시 안정 대책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라 그럴까? 이게 이런 거 나올 때 되면은 금융당국에서 이렇게 금융회사들을 푹푹 찔러봐요. 혹시 이런 일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혹시 뭐 외환 시장이라거나 아니면 외환 담보라거나 이런 쪽에 조금 충격이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이런 거를 이렇게 직접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계분들이 혹시 뭐 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분위기가 좀 잡혔죠. 예. 그리고 요런 대책들은 금요일 날 장 끝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시장에다가 바로 충격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금요일 날 끝나고 발표를 하면 월요일까지 뭔가 뉴스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그게 바로 나오는 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게 증안 펀드가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규모가 돼요. 네. 그 증권시장 안정펀드 내역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과거 이제 1990년에 경기 둔화 때문에 한 4.8조 지원된 게 있었고 예. 4천억, 5천억 가다가 코로나19 때 10조 원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안 썼어요. 이거 왜 안 썼냐면은 그 당시에 그 증안 펀드의 트리거 발동되는 그 기준점이 예. 뭐 한참 지나서 밝혀진 거긴 한데 1,500이었어요. 1,500이 무너지면 증안 펀드가 쭉 밀고 들어올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 저점이 1,566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안 펀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 증안 펀드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1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금융회사들이 조성한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한국거래소나 예탁결제원 같은 유관 기관들이 조성한 게 있는데 요게 한 7,6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증안 펀드가 그러니까 증안 펀드는 어떤 구조냐면은 캐피탈 콜이라 그래서 돈 필요하면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한도를 셀링을 정해놓고 전화하면 콜하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 누가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금융회사가 증안 펀드에다가. 아, 펀드에다가 줘야 네. 된다 무조건. 예. 그냥 돈만 쌓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콜 그러면은 돈을 딱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남은 돈이 한 1,200억 정도가 좀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한 8,800억 정도는 바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달 중순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이거는 개별 금융회사들이 펀드에다 출자를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네. 각 회사별로 이사회를 거쳐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러려면 절차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단기에 2천선이 갑자기 무너졌다.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금융회사들의 이사회를 안 거치셨기 때문에 증안펀드가 못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은 좀 이따 들어오는데 한 8,800억 뭐 약 한 1조 정도 되는 돈은 단기에 2천선 무너지면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안펀드가 공식적으로 재가동하는 게 이달 중순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시장 변동성이 좀 커서 만약에 2천선이 무너진다거나 하면은 한 8천억 이상 되는 바로 돈은 쏠 수 바로 있다. 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공매도 금지가 왜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 네. 증안 펀드로 돈을 쭉 밀고 들어오는 게 일종의 시장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환율 시장 개입할 때 보시면은 정부가 환율 시장 딱 개입하면 이게 쭉쭉쭉쭉 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딱 개입이 끝나는 순간 펀더멘탈에 맞춰서 가겠다고 다시 이걸 롱으로 쫙 당겨 올려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돈으로 펀더멘탈 이상으로 이걸 눌러버린 거기 때문에 단기로 이걸 쳐 올려버립니다. 그러면은 요 시장에서 그 제일 밑에서 잡은 사람이 그냥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그 행동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인데 네. 일종의 그거에 베팅하는 사람들한테 투기 기회를 줘요. 그럼 증시 안정 펀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급으로 쫙 끌어올린 거잖아요. 예. 그럼 대충 어디서 돈 나왔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럼 정부가 이걸 끌어올린다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하다 만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공매도 때리기 시작하면 그냥 먹는 수가 생겨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건데 그거를 공매도 세력들에게 투기 기회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한 펀드가 움직일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가 같이 나올 가능성이 세트로 있다.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번에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네. 특정 기간에 자동으로 공매도 금지가 폐지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허. 왜냐면은 공매도 금지를 했다가 이걸 다시 공매도를 부활시키는 거에 정무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요. 기껏 금지시켜 놓으면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살린다 그러면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특정 기한을 정해주고 이 정도 기한이 되면 자동으로 살아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뭐 일몰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드리는 거는 앞으로 뉴스가 나올 때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서학개미 귀국장려 제도 개선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아예 원래 해외 주식하면 22% 양도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해외 주식은 좀 물렸는데 환차익으로 좀 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미국 주식 팔고 싶은데 들어오면 세금 내야 되니까 잘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지고 들어오라고. 네. 그러니까 집 나간 우리 서학개미들 달러가 들고 귀국을 하면 우리나라 환율 안정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금을? 세금 그 세액공제 한도를 조금 늘려준 일시적으로 하는 서학개미 귀국장려 운동이 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개미 보고 하지 말라 그러고 큰 손이나 좀 하라 그러세요. 연금. 예? 개미 장려 뭐해? 국민연금에서 계속 저거 하면. 하여튼 뉴스 3. 네. 이 정도로 일단 세 가지 뉴스는 정리를 해봤고요.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매도 칠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